자, 이제 화력. 자, 화력은 어떤 원리를 이용할 거냐면 보일러 이용할 거예요. 보일러. 뭐 석탄 같은 거 이용해서 보일러로 물을 끓여서 증기 만들어주죠. 증기로 터빈을 돌린다. 이게 화력 발전입니다. 화력 발전을 다른 말로 무슨 발전? 증기 이용하니까 기력 발전이라고도 해요. 기력 발전. 자, 용어 단어. 용어 및 단위. 용어 및 단위 관계입니다. 첫 번째 엔탈피. 얘 꼭 알고 가자고. 엔탈피 별표. 딱 정의만 물어보고 정의. 엔탈피가 뭐냐 물어볼 거예요. 그럼 물 또는 증기 1kg이 보유한 열량이다. 여기까지만 딱 암기하세요. 증기 1kg이 보유한 열량. 이게 엔탈피다. 자, 나머지 쭉 넘어가시고 뒤에 보면 요거 있죠? 1kWh를 열량으로 환산하면 860kcal다. 요거 별표. 우리 전력량을 열량으로 환산한 거예요. 1kWh의 전력량을 열량으로 환산하면 860kcal다. 얘를 직접 물어볼 거예요. 860. 그 다음에 넘어가서 2번 화력발전소의 구성. 얘도 별표를 했어요. 화력발전소의 구성도입니다. 구성도. 자, 요거를 좀 이해해야 어느 정도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 화력발전소의 구성이 이렇게 돼 있어요. 엄청 많죠. 오케이. 그런데 출발부터 해볼까? 출발은 급수펌프부터 출발. 얘가 출발. 급수펌프라는 건 뭐 보내는 거예요? 물을 보내는 거죠, 물. 자, 물을 급수펌프에서 물이 갑니다. 자, 물이 가서 물을 어디로 가는 거예요? 보일러로 들어오는 거, 보일러. 자, 보일러에서 물을 끓여요. 물을 끓이면 증기 만들어지죠, 증기. 근데 그 증기에 수분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라면 끓이려고 물 끓이면 냄비 뚜껑에 물 막 맺히죠? 그러니까 증기는 증기인데 물이 있는 증기. 포화증기라고 해요, 포화증기. 그러면 이 포화증기로 터빈 돌리면 문제점은요. 포화증기에 수분이 있다 보니까 이 터빈 돌리면 터빈이 부식돼 버려요. 그죠? 그러면 이 포화증기를 한 번 더 과열을 해주는 거, 과열. 열을 한 번 더 가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수분이 날아가겠죠? 없어지겠죠? 그런 증기를 우리는 과열 증기라고 합니다. 과열 증기. 그럼 이걸로 터빈 돌리면 되겠죠? 터빈을 돌립니다. 자, 터빈을 돌려서 회전 에너지가 들어가면 전기 나와요, 안 나와요? 발전기에서 전기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런데 터빈 돌리고 남은 증기를 그냥 버리면 아깝죠? 아까우니까 어떻게 돼요? 증기를 다시 일로 끄집어내요. 끄집어내서 복수기라는 곳에서 자, 순환펌프입니다. 순환펌프. 이 관에다가 그냥 차가운 물만 순환시키는 거예요. 차가운 물. 차가운 물만 이렇게 순환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증기가 차가운 물이 있는 배관을 만났어요. 그럼 뭐가 돼요? 다시 물이 되죠, 물. 그래서 물이 다시 급수펌프로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시나요? 다시 한번. 급수펌프에서 물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보일러로. 보일러에서 물을 막 끓입니다. 그럼 포화증기가 됐어요. 얘를 다시 한번 과열하는 게 과열기고 과열증기가 만들어져요. 이걸로 터빈을 돌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터빈을 돌리고 남은 증기를 다시 한번 복수기로 가져오는 거, 복수기. 복수기에서 차가운 배관을 만나니까 다시 물이 되더라, 물. 그 물을 다시 한번 사용한다. 이렇게. 자, 이게 큰 틀은 이제 했고요. 이제 세세한 것들 한번 해볼게요. 세세한 것들. 자, 이 보일러 물 끓이는 연료가 대부분 뭐 석탄이에요, 석탄. 근데 석탄을 한 번 쓰고 버리기는 좀 너무 아까워. 그래서 그 한 번 쓴 연료, 이런 석탄 같은 걸 재사용하는 거예요, 재사용. 한 번 더 그냥 불 내는 거예요, 이렇게. 재사용해서 절탄기나 공기 예열기로 사용하는 거예요. 절탄기나 공기 예열기. 이해되시나요? 그럼 공기라는 건 뭐예요? 여기서 공기를 한번 데워주는 거예요, 데워주는 거. 그럼 물이 가다가 얘 때문에 조금 따뜻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급수를 직접 가열해버리는 가열.
어차피 물이 가서 보일러에서 끓여야 되잖아요. 근데 물을 조금 더 따뜻하게 하면 끓이는데 좀 도움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 앞에서 절탕기에서 급수를 한 번 더 가열해 준다. 어떤 연료로? 폐연료로. 폐연료로. 그냥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 자, 그래서 증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과열 증기가 되고 터빈을 돌렸는데, 자, 여기가 중요해요. 여기. 우리 터빈은 제가 그림을 하나로 표현했는데 터빈은 두 개가 있으면 두 개. 이렇게. 자, 고압 터빈이 있고 저압 터빈이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여기에 증기가 들어갔죠. 증기. 이 고압 터빈의 증기를 한번 추기하는 거예요. 추기. 추기. 이 추기라는 말은 뭐냐면 증기를 한번 갖다 쓴다. 갖다 쓴다. 증기를 갖다 쓴다. 자, 고압 터빈에 있는 증기를 누가 쓰는 거예요? 제열기에서 쓰는 거예요. 제열기에서. 제열기에서 어떤 거 가열하는 거예요? 증기를 한 번 더 가열해 주는 거예요. 여기서. 요 뜨거운 증기로 여기 있는 증기를 한 번 더 가열한다. 그러면 과열기의 힘이 좀 덜 들겠죠? 이렇게. 그리고 나서 증기를 가열한 다음에 다시 돌려줘야 돼. 돌려줘야 돼. 이렇게. 근데 어디로 돌려주냐면 저압 터빈으로 돌려준다. 이것도 문제 나올 거예요. 나중에 다 나올 겁니다. 증기를 갖다 고압 터빈에서 갖다가 써서 증기를 한번 가열하고 다시 저압 터빈으로 돌려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급수 펌프에서 물이 가는데 이 급수도 한번 가열을 해줄 거예요. 가열. 누구를 통해서 가열해 줄 거냐면 여기 저압 터빈에 있는 증기를 한번 갖다 쓸 거예요. 이렇게 증기. 증기를 갖다 쓸 겁니다. 증기를 일부를 추기한다. 요게 재생 사이클, 재생 사이클. 사이클. 다시 한번. 증기를 이용할 건데 증기를 제열기에서 갖다 쓰는 거를 제열 사이클. 제열 사이클. 여기 급수 가열기에서 갖다 쓰는 거를 재생 사이클. 만약에 두 개를 다 쓴다. 그럼 무슨 사이클? 제열, 재생 사이클. 아니면 재생, 제열 사이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 문제 나오는 게 이 구성에서 손실이 가장 큰 거 물어볼 거예요. 손실이 어디가 가장 크냐? 그러면 복수기에서 열 손실이 가장 크다. 복수기에서 열 손실이 가장 큽니다. 얼마나 나와 있어요? 50% 나와 있습니다. 50%. 자, 그 다음에 혹시 보일러 사용해 보셨나요? 보일러? 우리 기름 보일러 같은 거. 기름 보일러 같은 거 보면 보일러 안에 여기 물통이 들어있어요. 물통. 여기 물이 차 있어요. 이렇게 이 정도 차 있습니다. 이 물이 온도 같은 우리 보일러 같은 거 배관을 이렇게 순환하면서 방이 좀 뜨거워져요. 이렇게. 여기 보일러에 항상 물이 있습니다. 물. 근데 만약에 화력 발전에서 급수 펌프가 만약에 고장이 났어. 고장이 나면 물 공급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 이 보일러 물통 있는데 물이 다 떨어지겠죠. 그러면 보일러 어떻게 돼요? 망가지겠죠. 그러면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급수 펌프는 반드시 뭘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비기를 가지고 있어요. 예비기. 얘가 고장이 났을 때 자동적으로 새로운 기기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예비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것도 문제 나올 거예요. 급수 펌프 얘는 반드시 예비가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요 구성. 그 다음에 순서도 좀 알아두세요. 보일러 전에 절탕기가 있다. 보일러 전에 절탕기가 있다. 그래서 급수 펌프에서 출발하면 절탕기를 거쳐서 보일러로 간다. 그 다음에 과열기 거쳐서 터빈으로 간다. 다시 복수기 거쳐서 급수 펌프로 돌아온다. 이 순서도 좀 알아두셔야 돼요. 순서. 근데 어렵진 않을 겁니다. 이것만 좀 한 번씩 봐주면 이해될 겁니다. 자, 각 구성 요소 설명이 쭉 되어 있어요. 이거 한번 읽어보셔도 되고. 자, 다음 열 증기 사이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별 5개. 근데 엄청 쉽게 가야 돼. 어렵게 가면 안 돼. 그죠? 열 사이클 또는 증기 사이클을 합니다. 일단 종류가 한 4가지 정도 되는데, 한 4, 5가지 되는데 문제 나오면 이거는 100% 맞춰야 돼. 100%. 틀리면 안 됩니다. 자, 문제에서 카르노 사이클을 물어본다. 만약에 카르노 사이클을 물어보면 어떤 단어가 들어갈 거냐면 가장 이상적인 해양 들어갈 거예요. 가장 이상적. 문제에서 물어볼 거예요. 가장 이상적인 사이클이 어떤 사이클이냐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카르노 사이클이다. 카르노.
이상적이라는 건 실제 나온다고요? 안 나온다고요? 실제는 안 나와. 근데 이론적으로는 최고야. 이게 카르노 사이클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사이클이 그냥 정사각형입니다. 이게 사각형이에요, 사각형. 자, 반면에 실제로 나올 수 있는 사이클 중에 가장 기본적인 사이클이 있어요. 기본적. 그게 랭킨 사이클. 랭킨. 카르노는 기출이 조금 덜 돼. 나오긴 하는데 좀 덜 돼. 근데 랭킨은 그나마 좀 많이 나와. 그래서 랭킨은 반드시 알아두세요. 가장 이상적이면 카르노. 가장 기본적이면 랭킨. 그래서 사각형에서 조금 모양들이 볼록 튀어나오고 들어가기도 하고 아까 이 가장 이상적인 모양보다는 조금 덜 이쁘죠. 이렇게. 그다음 여기서부터가 이제 문제 많이 나올 텐데, 자 재생 사이클 얘도 별표입니다. 자 우리가 아까 전에 급수번법부터 해가지고 쭉 한번 이렇게 봤어요. 구성도를 봤어요. 그런데 여기 터빈에 있는 증기를 갖다 썼죠. 증기를 추계했다는 건 증기를 갖다 썼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디가 갖다 썼어요? 어디가? 급수 가열기가 갖다 썼죠. 이렇게 밑으로 내려왔어. 밑으로. 그러면 무슨 사이클 이게? 이게 재생 사이클. 재생 사이클입니다. 자, 증기를 갖다 썼습니다. 이번에는. 자, 어디에 갖다 썼어요? 어디가? 이게 여기 H라는 건 고압 터빈이요. 고압 터빈. 그다음에 로라는 건 저압 터빈입니다. 자, 고압 터빈에서 증기를 갖다가 누가 썼어요? 누가? 제열기가. 제열기가 쓰고 다시 돌려줘야겠죠? 어디로 돌려줘요? 저압 터빈으로. 이거 그림 중요해요. 이거 다시 한번. 자, 제열기가 증기를 갖다 쓰는데 누구 거를? 고압 터빈에 있는 증기를 갖다가 쓰는 거예요. 갖다가 쓰고 다시 누구한테 돌려주는 거예요? 저압 터빈 돌려주는 거예요. 그럼 제열기는 뭐 하는 거예요? 제열기는 증기를 갖다가 어디에 쓰는 거예요? 물을 가열하는 거예요? 증기를 가열하는 거예요? 이것도 문제 나와요. 증기를 가열한다. 그러니까 과열기의 힘을 좀 덜 저기 하는 거예요. 과열기를 좀 도와주는 거다 보시면 돼요. 자, 보일러에서 물을 끓이면 포화증기가 되잖아요. 수분이 포함된 증기, 포화증기가 돼요. 얘를 제열기가 한 번 더 가열해 준다고요. 뭘 통해서? 요 증기를 통해서. 그러면 과열기가 힘을 좀 덜 들잖아요. 그죠? 이렇게. 요것도 중요합니다. 고압에서 꺼내서 저압으로 돌려준다. 자, 이 그림은 뭐예요? 이 그림은 증기를 갖다 쓰는데 제열기도 갖다 쓰고 급수 가열기도 갖다 쓰죠. 자, 이쪽으로 가는 거를 제열 사이클, 이쪽으로 가는 거를 재생 사이클. 이번엔 두 개가 다 나왔네요. 그러면 얘는 재생 제열 사이클이다 보시면 돼요. 재생 제열 사이클. 자, 그럼 가장 효율이 좋은 건 어떤 거예요? 가장 효율이 좋은 거 재생이에요? 제열이에요? 재생 제열이에요? 재생 제열. 그러면 증기를 갖다가 쓰면 증기를 추기하면 증기 소비량은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증기를 갖다가 쓰니까 증기 소비량은 당연히 증가되겠죠? 그런데 왜 써요? 증기를 이용하는 이유. 증기는 많이 필요하지만 뭐가 적어져요? 연료 소비량이 적어져요. 증기 갖다 쓰면 증기는 많이 필요할지 몰라도 연료, 석탄 같은 거 조금 써도 된다는 거예요. 왜? 급수도 미리 한번 가열해주고 그 다음에 증기도 미리 한번 가열해주니까 연료는 조금 들어간다. 그럽니다. 요것도 문제 나올 거니까 뭐 이것도 한번 알아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화력발전의 열효율. 이거 별표. 우리 아까 전에 수력발전의 출력식 암기하고 화력발전에서는 열효율식 암기하자 그랬습니다. 그 두 가지는 한번 가지고 가자고요. 두 가지. 자, 효율은 MH분의 860W. 효율은 MH분의 860W. 자, 860이 왜 붙었을까요? 자, 우리가 열 효율 구하는 공식을 물어보는 공식을 골라라, 맞는 식을 골라라도 문제 나옵니다. 그때 여기 860 있는 것만 찾아도 답은 나와요. 860. 860 왜 붙었어요? 아까 전에 1 킬로와트 아워든 이렇게 얘를 열량으로 환산하면 얼마 나왔었어요? 860 킬로칼로 나왔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전력량이에요. 전력량. 얘를 열량으로 환산한 거예요. 열량으로. 그래서 860 있으면 된다 보시면 되고, 자, 우리
지금 여기서 물어보는 건 열 효율이잖아요. 열 효율. 열 효율. 자, 열 효율이란 뭐예요? 효율. 효율은 무조건 입력분의 출력이에요. 곱하기 100%. 그럼 여기 열이 붙었어. 열. 열 효율. 그러면 열의 입력분의 열의 출력 곱하기 100으로 보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열 출력은 뭐예요? 열 출력은 지금 발전기잖아. 발전기. 발전기에서 뭐가 나와요? 출력이. 전기가 나와요. 그 전기를 뭘로 바꾼 거예요? 열로 바꾼 거예요. 그게 출력이에요. 출력. 열 출력. 그래서 860 곱하기 전력량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열 출력이에요. 전기를 열로 바꾸는 거. 그럼 입력은 뭐예요? 입력은. 자, 입력. 보일러로 물 끓여야 되죠? 그러면 뭐 어때요? 연료 넣어야죠. 연료. 연료. 예를 들어서 뭐 넣어? 석탄. 석탄 넣어서 석탄에 불을 붙이겠죠? 그러면 석탄에서 뭐 나와요? 열 나오겠죠. 열. 그러니까 입력은 뭐? 입력은 연료의 열이 입력이에요. 연료의 열. 출력은 뭐예요? 전기의 열. 이해하세요? 열의 입력을 넣어서 전기의 열이 나온다. 이게 열 효율이다. 그래서 여기 M은 연료량이에요. M은 연료량. 그 다음에 H는 연료가 가지고 있는 발열량. 연료가 가지고 있는 발열량. 그 다음에 W는 전력량입니다. 이렇게. 암기 2타는 MH분의 860W 곱하기 100%. MH분의 860 곱하기 W 곱하기 100%. 자, 문제 1번. 1kWh를 열량으로 환산하면 약 몇 킬로칼로리인가 했습니다. 얼마? 이런 거 놓치면 안 되겠죠. 답은 4번이고요. 자, 2번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증기의 엔탈피랑 그랬습니다. 엔탈피. 자, 보유 열량인데 보유량이 하나밖에 없네요. 그죠? 증기 1kg을 가지고 있는 보유 열량입니다. 엔탈피. 자, 3번 화력발전소에서 증기 및 급수가 흐르는 순서는 그랬습니다. 자, 순서. 자, 뭐부터 볼까요? 지금 1, 2, 3, 4가 보일러냐, 절탄기냐, 어떤 게 먼저냐, 그거 지금 물어보고 있네요. 자, 보일러가 먼저예요? 절탄기가 먼저예요? 보일러, 절탄기. 헷갈리죠, 그죠? 자, 우리 보일러가 여기 있다고 아까 했죠, 여기 보일러. 여기가 보일러 있고 여기 제열기 있었어요. 여기 오기 전에 급수를 가열하는 장치가 하나 있었죠. 해열료로. 이게 이게? 그럼 일단 절탄기부터 급수 펌프가 없으니까 절탄기가 먼저네요. 그러면 1, 2번은 아닐 거고 3, 4번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절탄기 다음에 보일러죠. 보일러 다음에 뭐? 과열기. 과열기 다음에 뭐예요? 터빈. 터빈 다음에 복수기. 복수기 다음에 급수 펌프. 이렇게 오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3번.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이건 우리 구성을 간단하게 한 겁니다. 자, 급수 펌프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급수 펌프. 자, 급수 펌프에서 절탄기로. 절탄기에서 얘가 뭐예요? 보일러로. 보일러에서 과열기로. 과열기에서 터빈. 자, 터빈 돌리고 나온 증기를 복수기로 다시 물을 만든 다음에 급수펌프로 다시 가져가는 거예요. 이렇게. 또 터빈에 있는 증기를 제열기가 갖다 쓴다. 제열기가. 그럼 이게 무슨 사이클? 열 사이클. 제열. 자, 터빈에 있는 증기를 급수 가열기가 갖다 쓴다. 무슨 사이클? 재생 사이클. 자, 두 개가 다 나온다. 무슨 사이클? 재생, 제열 사이클. 이렇게. 그다음 7번. 화력발전소에서 제열기의 사용 목적은 그랬습니다. 제열기. 증기를 가열한다. 헷갈리면 안 돼요. 공기 가열한다, 막 급수 가열한다 아닙니다. 증기를 가열한다. 터빈에서 증기를 갖다가 증기를 가열하는 겁니다. 다음 10번. 일반적으로 화력발전소에서 적용하고 있는 열 사이클 중에서 가장 효율이 좋은 것은 그랬어요. 재생제열 같이 쓰는 거. 답은 4번입니다.